네, 오늘은 교환학생 생활에 있어서 궁금한 점들을 모아서 한번 하나씩 답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독일? 하필이면 왜 독일이고 어떻게 해서 나라를 선택하게 됐느냐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우선 독일이라는 나라는 놀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일단 서쪽으로는 프랑스가 있고 동쪽으로는 뭐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그리고 밑으로는 뭐 스위스, 뭐 이탈리아 이렇게 되게 인접해 있어요. 많은 국가들의 어떤 중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나라들과 인접해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 여행을 다닐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또 독일 기차 여행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기차 철도도 잘 돼 있고 해서 저는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독일 여행하기 딱 좋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일단 후보로 넣었고요. 그리고 제가 쓰는 학교가 이제 영어권이었어요. 영어를 쓰는 수업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학교였고, 또 이제 그 나라를 만약에 정했으면 도시를 정할 수가 있을 텐데, 한 나라에서도 두세 도시 정도는 아마 후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코로나 시국 교환학생이라 한두 가지 정도밖에 없었던 걸로 아는데, 저는 일단 소도시로 왔습니다. 브레멘이라는 소도시로 교환을 왔고요. 왜 소도시를 선택했느냐 하시면, 일단 저는 유럽 여행을 좀 많이 다닌 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유럽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뭐 생활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친숙한 편이었고, 그래서 저는 그 나라의 어떤 문화를 더 빨리 익히고 더 뭐랄까요, 흡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소도시를 정했고요. 만약에 유럽이 처음이시다 하시면은 큰 도시나 아니면 큰 도시와 가까운 곳에 학교를 정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꼭 가져가야 하는 물건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말 많아요. 정말 많고, 이건 진짜 갖고 오길 잘했다 했던 거는 현금 지갑. 유럽은 현금을 정말 많이 쓰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노 카드인 데가 많아요. 정말 only cash인 데가 많아서 꼭 현금 지갑을 갖고 다녀야 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완전 그 납작한 카드 지갑만 갖고 다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무조건 10유로라도 꼭 가지고 다녀야 돼서 이렇게 큰 장지갑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예쁜 지갑, 여기는 예쁜 지갑을 막 팔진 않아가지고 예쁜 지갑을 하나 가져오시면 좋겠고, 또 공유기. 다른 유럽권 국가들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독일 교환학생을 왔다면 필수품 중에 공유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전 몰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아파트에 살더라도 이 큰 와이파이를 끌어다 쓸 수 있는 공유기를 자기 거를 가지고 와서 설치를 해야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걸 몰랐고, 여기로 이사 올 때 그 매니저분이 알려주셨어요. 너 공유기 없지? 막 이러면서 너 이거 아마존에서 사야 된다 하시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한국보다 한 4만원, 5만원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같은 모델이었는데 한 10만원 주고 공유기를 산 것 같아요. 저게 좀 좋은 성능이긴 한데 한국에서는 한 4만원, 5만원에 파는 것 같더라고요. 똑같은 모델이. 그래서 꼭 한국에서 공유기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클렌징 폼인데요. 왜 클렌징 폼을 가져가야 되냐, 여기도 다 팔지 않느냐 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워시젤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클렌징 폼처럼 되게 바득바득 뽀득뽀득하게 씻기는 게 없어요. 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전 못 찾았어요, 지금까지. 세안에 민감하신 분들은 꼭 이렇게 막 큰 클렌징 폼 있잖아요, 한국 올리브영에서 파는 거. 그거 한 두세 개씩 가져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양말, 수건, 속옷, 여기도 다 파는데요, 정말 비싸고 질이 그렇게 막 좋진 않아요. 양말이나 수건은. 특히 수건은 정말 비쌉니다. 예쁜 옷 하나 빼고 그거를 가져왔어야 했을 정도로. 양말도 한국이 훨씬 싸고 좋은 게 많고요. 수건도 한국이 훨씬 싸고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살려고 하면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쓰시던 거 가져오셔가지고 여기서 버리시고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걸 추천드리겠고, 속옷 같은 경우도 저도 엄청 많이 가져왔거든요. 그게 왜냐면 이제 서양인들 체구와 동양인들 체구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라지 사이즈라도, 똑같은 M 사이즈라도 이게 체형에 따라 조금 다르더라고요. 같이 온 동양인 친구들도 속옷은 꼭 많이 가져와야 되는 것 같다고. 이 외에는 여러분들 다 그냥 상식적인 것들? 여기 뭐 밥솥도 팔고요, 젓가락도 팔고 다 팝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꼭 한국에서 가져오시길 바라겠고, 독일 생활 필수 앱에는 뭐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조금씩만 설명을 드리자면, 대베 내비게이터는 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행을 다니면서 기차를 타실 일이 정말 많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프린트하고 메일 찾아서 QR코드 찾고 이런 거는 다 시간 낭비니까 꼭 대베 내비게이터를 까셔서 그때그때 뭐 시간표나 아니면 독일 철도가 굉장히 좀 연착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은근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꼭 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플렉스버스, 블라블라카, 스카이스캐너, 우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뭐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쇼핑 관련해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베이 클라이난자이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독일의 당근마켓 같은 건데, 만약에 상반기에 오신다, 여름 학기에 오신다 하면은 독일은 정말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뭐 다른 유럽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저도 겨울 학기만 아니었다면 자전거를 중고로 하나 사서 다녔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이베이 클라이난자이겐 같은 그런 당근마켓에서 정말 한 30유로, 40유로면 자전거를 살 수 있더라고요. 이 외에도 내가 필요한 뭐 하다못해 이런 삼각대나 뭐 다른 물건들, 뭐 카메라, 뭐 이런 물건들이 정말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우리나라의 쿠팡 같은 거죠. 아마존에서도 마스크나 한국 마스크도 구매하실 수 있어요. 한국 마스크도 팔고 있더라고요. 마스크나 뭐 옷들, 뭐 화장품, 여러 생활용품들을 많이 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융 관련해서는 N26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어플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비스죠. 서비스인데 이제 독일 계좌를 아마 만들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바로 뜨는 게 이 N26 아니면 슈파카세나 등등 은행들이 있는데, 이 N26이 독일의 카카오뱅크 같은 계좌예요. 그래서 이체도 쉽고 그리고 만드는 것도 정말 쉽고 해서 꼭 N26은 한국에서 아마 비자를 만드시게 되면은 독일 계좌로 N26을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금융 앱 중에 제일 좋아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바로 모인 해외 송금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 모인 해외 송금은 제 전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진짜 필수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진짜. 아니 진짜로. 아니 왜냐면 이게 또 일이 있었어요. 12월 1일 날이었는데 그때가 기숙사비가 나가는 날이에요. 근데 아마 11월 마지막 날이었나? 그때 통장 잔고가 한 200유로 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독일 계좌로 옮겨서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시간은 하루? 아니면 몇 시간? 왜냐면 이 독일 계좌에서 기숙사비가 나가는 시간이 되게 일정하진 않아요. 그 12월 1일은 일정한데 그 날의 시간이 맨날 바뀌기 때문에 빨리빨리 한국 계좌에서 돈을 넣었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모인을 쓰니까 그때 언제 됐더라?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돈이 들어온 건 11월 30일 9시이고요. 그리고 제가 보낸 이제 한국 계좌에서 독일 계좌로 모인을 통해서 보낸 시각이 11월 30일 5시네요. 5시. 시차가 있구나. 카카오뱅크 상에서는 11월 30일 오후 4시 58분이라고 뜨는데
이제 시차를 따져보면은 7, 8, 9 뭐야 8시 58분에 제가 보냈어요. 그쵸? 8시 58분에 아침 8시 58분에 근데 제 계좌로 온 건 9시? 이게 무슨 일이죠? 9시에 왔네요. 네, 아무튼 이렇게 엄청 빨리 와요. 아무튼 2분 안에 왔네요. 오, 뭐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네. 지금 봤네요. 아무튼 정말 빠른 모인 송금 때문에 바로 기숙사비를 경고장 받지 않고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프랑스에도 같은 학교 친구가 교환을 가 있어서 한번 떠봤어요. 너 모인 쓰냐? 이러면서 쓴다고, 자기 쓴다고 해서 더치페이 같은 걸 하면은 아무래도 누가 누구한테 이제 송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인을 썼어요. 아마 종강할 때가 돼서 유럽 계좌에는 돈이 많진 않아서 한국 계좌에 있는 돈을 모인으로 보내주겠다고 해가지고 네, 그때도 되게 빨리 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버디라는 앱이 있어요. 버디는 가계부 어플리케이션인데요. 많은 교환학생분들이 버디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쓰다 보면 와, 돈을 이 정도로 많이 썼구나. 장 좀 그만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한창 쓰다가 조금 귀찮아져가지고 그냥 와, 많이 썼다. 그냥 계좌로 보고 또 장 보러 가고 많이 썼다. 장 보러 가고 약간 이래서 아무튼 근데 버디도 되게 필수 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하죠. 코로나 관련 어플리케이션. 어딜 가나 요즘은 백신 여권 뭐 다 보여줘야 되고 언제 맞았는지 보여줘야 되고 독일에도 코어패스라는 게 있어요. 코어패스가 백신 여권을 이제 디지털화해서 우리나라처럼 유럽 그 백신 여권 있죠? 그거를 디지털화해서 갖고 다니는 건데 이거는 꼭 필요하고요. 어딜 가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루카 같은 경우에도 그 체크인을 해야 돼요. 독일 같은 경우도 어딜 가게 가면은 그 가게 고유의 QR코드가 있어서 그 루카 앱을 통해서 찍고 체크인을 하고 가게를 나갈 때 체크아웃을 눌러야 합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건 정말 추천드리는 어플리케이션 중에 하나인데 Reopen EU라는 게 있어요. 코로나 시국에 오신 교환학생 분들이라면 이거 정말 추천드리는데 코로나 관련 규정들이 정말 시시각각 변합니다. 나라별로. 그래서 뭐 육로이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체감상 막 그렇게 빡세게 검사하진 않아요. 어딜 뭐 PCR이나 안티젠 테스트를 보는 경우는 제가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비행을 하시는 경우에는 안티젠이나 PCR 검사를 꼭 받아라 아니면 뭐 필요 없다라는 국가들도 있지만 뭐 이런 규정들을 한눈에 찾아볼 수 있는 이 어플리케이션이 바로 Reopen EU라는 겁니다. 뭐 하나하나 대사관 찾아가서 아니면은 그 항공사 홈페이지 찾아가서 찾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쿠텐 비키라는 앱이 있어요. 저도 이거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넷플릭스처럼 이런 콘텐츠들을 스트리밍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인데 아시안 콘텐츠가 많아요. 제가 이거를 왜 추천드리냐면 독일은 이런 불법 다운로드 아니면 저작권 이런 관련 법들이 정말 엄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렌트 아시죠? 토렌트 정말 유명한 불법 다운로드 프로그램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에서도 불법이긴 하지만 그렇게 막 심하게 단속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들었어요. 하지만 독일에서는 뭐 미국 영화나 미국 드라마 다운받았다 하면은 걸리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걸리면 어떻게 되느냐, 우편함에 합의금 고지서가 날라온대요. 그 합의금은 많게는 뭐 1,000만 원까지도 내야 되고 뭐 적게는 500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정확하진 않지만 이 정도로 정말 큰 금액의 합의금을 내야 됩니다. 여러분 합법이 제일 싸고 하니까 라쿠텐 비키에서 나 아니면 뭐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 돈을 주고 스트리밍을 하세요. 그리고 왓츠앱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의 카톡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다른 단톡방이나 이런 것도 다 왓츠앱으로 하니까 깔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맞아,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백신 여권 만드는 법? 백신 여권 없으면 유럽 생활 힘든가요? 네, 힘듭니다. 안 됩니다, 생활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약국에서 백신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그 한국 코로나 그 백신 증명서 있죠, 종이로 된 거. 그거를 뽑아 오셔가지고 약국에다가 제시를 해주시면 이제 그분들이 다시 종이로 된 QR코드가 있는 종이로 된 것을 2장 주십니다. 그게 한 장은 이제 1차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고, 두 번째는 2차 백신을 맞았다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그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커브패스에 입력을 하셔서 디지털 백신 여권을 만드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유학생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게 어디 약국에서는 안 받아주고 어디 약국에서는 받아준다고 들었어요. 근데 저는 소도시고 또 조그만 약국을 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바로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발품을 파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언어를 꼭 배우고 들어가야 되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독일어죠. 독일어인데 저는 하나도 배우고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리엔테이션 위크 때 그런 인텐시브 코र्스라고 해가지고 독일어 수업을 좀 배웠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냥 뭐 정말 인사말들 있죠. 그리고 뭐 마트에서도 카드로 할게요, 현금으로 할게요, 뭐 이런 것만 있으면 크게 무리는 없으나 정말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알파벳 읽는 정도는 배우고 들어오시기를 추천드려요. 다음은 외국인 친구는 어떻게 사귀시나요? 진짜 영어가 느나요? 외국인 친구 어떻게 사귀냐? 저도 진짜 소심했거든요. 소심해요. 제가 낯도 엄청 가리고 근데 그 친구들도 어느 정도 낯을 가려요. 이게 무슨 말이야. 아무튼 근데 이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게 그 친구들도 친구들을 사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안녕, 뭐 어디서 왔니, 뭐 어디 학교 왔니, 전공이 뭐니, 어디 사니, 이런 기본적인 것만 주고받으셔도 대화를 금방 친구가 돼요. 왜냐면 그 친구도 여기 와서 타국에 와서 친구를 만들고 싶고 저도 친구를 만들고 싶기 때문에 이 니즈가 서로 맞잖아요. 그래서 정말 쉽게 사귈 수 있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이라스무스의 학생회 같은 분들이 행사를 만드시는데 뭐 거기에 꼭 참여를 하시고 거기서 많은 친구들을 사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영어가 느냐? 저는 솔직히 영어가 늘려고 교환학생으로 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영어를 늘려면 정말 거기서 한 10년 이상은 살아야 영어가 늘지 않을까. 어떤 프로그램을 정하시고 싶으시면 그냥 차라리 어학연수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수업을 영어로 듣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어나 이런 문장 구조나 그리고 말하는 데 있어서 기가 트이는 느낌은 받았어요. 그리고 뭔가 영어 실력 정도는 아니지만 자신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영어를 말하는 데 있어서 우물쭈물 안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장이라도 내뱉는 그런 용기가 생기긴 하는 것 같아요. 7번, 한국 음식 싸가야 하나요? 아니요, 다 팝니다. 여러분, 다 팔아요. 미용까지 다 팝니다. 다음 질문, 비자를 만들고 가야 할까요? 아니면 가서 만드는 게 나을까요? 비자를 만들고 오세요. 만들고 오는 게 저는 정말 낫다고 봅니다. 그리고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마 태어민을 잡는 게 정말 쉽진 않을 거예요. 저도 누가 취소하셔가지고 그거를 재빨리 받아서 태어민을 잡아가지고 다행히 입국 전에 잡아서 왔는데, 와서 만드는 친구들 보니까 이제 비자를 만들려면 거주 등록증이라는 게 있어요. 안멜둥이라는 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하는데 지금 10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는데 지금까지도 메일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고, 이거를 만들어야 비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또 만들고 또 비자 만들고 하는 게 정말 오래 걸려요. 이런 행정적인 거를 다 한국에서 처리를 하고 오셔야 저처럼 마음 편하게 학기 중에
여러 신경 안 쓰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자를 가능하면 꼭 만들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독일 보험비 비싼가요? 네, 비싸요. 13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화로. 독일 보험으로 커버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가다실 9, 가다실 9, 가다실을 맞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미용 목적이 아니라면 거의 다 커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뽕 뽑고 오시길 바라겠고, 네, 마지막 질문이네요. 코로나 시국 인종차별은 어떤가요? 인종차별에 대한 대처법이 있을까요? 인종차별, 저도 정말 많이 당했는데, 근데 처음 당할 때는 얼굴 빨개지고 정말 화가 나는데 아무 말도 못하겠고 그렇거든요. 막 지나가다가 취니취니 막 이래요. 뭐 중국인 이런 뜻이겠죠? 뭐 니하오나 그러니까 뭐 정말 선량한 사람이 정말 인사하고 싶어서, 근데 아는 말이 니하오밖에 없어. 그래서 정말 상냥하게 니하오 이런 거면은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는데, 인종차별을 구별하는 법은 애들이 웃어요. 웃으면서 정말 놀림대로 치니 니하오 뭐 칭칭 막 이래요. 이러면 인종차별 하는구나 하면은, 전에는 저는 참았어요. 그냥 참고 뭐 그러려니 하고, 제가 또 여기서 막 뭐라 하면은 폭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걔가 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정말 위험한 물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무서워서 막 말을 못했는데, 지금은 영어로 욕하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저의 속이라도 좀 편하죠. 그게 한두 번 봐주지 계속 당하면 진짜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처법은 한국말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영어로 욕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크게 racist 하고 저는 그냥 갈 길 가요. 대처법이라면 대처법인데, 아무튼 이런 거를 대처법을 배우고 간다는 게 좀 슬픈 현실이긴 한데, 아무튼 무시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개인적으로. 근데 언제까지 참을 수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만의 막 위험하진 않으면서 어느 정도 우리 속을 삭힐 수 있는 그런 법을 하나 만드세요. 이렇게 한 10개 정도 질문을 받아봤는데, 제가 이렇게 카메라에 서는 게 거의가 아니라 처음이죠. 네, 처음이라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네, 뻔히 그려집니다. 제가 편집하는 그 상황이 다 자막바 달고 막 그랬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여러분들, 제가 다른 유튜버분들한테 정보를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제 영상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는 다음 아마도 여행 브이로그가 또 될 것 같은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